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그 집중력이 다 하기 전에 빨리 할게요. 그게 어디냐면은 4번입니다. 이거. 뉴턴이 운동 법칙을 무려 3가지나 이야기했는데 다 뉴턴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우리 갈릴레오 알죠? 그런 사람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갈릴레오가 만들어 놓은 거, 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합쳐서 자기 책에다가 3개를 다 실어 놓은 것 뿐이야. 그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그 3가지 법칙이 들어있는데 뉴턴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법칙은 바로 방금 동그라미 친 저 2법칙입니다. 2법칙. 1법칙은 뭐고 2법칙은 뭐고 3법칙은 뭐냐. 운동을 하는 물체는 다 이 법칙을 따라 라는 게 법칙인데 1법칙의 이름이 관성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고요. 뉴턴이 만들어냈다는 그 법칙의 이름이 뭐냐면 가속도 법칙입니다. 3법칙의 이름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 3법칙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관성이 뭔지, 가속도 법칙이 뭔지,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뭔지만 오늘 파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런 거잖아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동그라미 친 가속도 법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는 어떤 스텝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4단계 문제가 풀려. 이런 어떤 스텝이 있어. 그걸 밟아야 됩니다. 그 순서를 잘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연습하는 걸 주요 목적으로 삼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을 조심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공부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좋아요. 사실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먼저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속도 법칙을 먼저 딱 꺼내 놓을게요. 자, 가속도 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배웠고 쌤이 근데 가속도의 방향을 예측할 때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했던 그 공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속도 공식이에요. 도입하면 가속도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뭐였다? n분의 f라는 공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n분의 f라는 공식.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실험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수레를 하나 준비합니다. 수레의 질량은 m짜리 수레를 준비한 다음에 이 수레를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데 자 F라는 힘을 줬다라고 칠게요. 비교 실험 B라는 수레를 준비한 다음에 얘도 질량이 M이야. 얘도 똑같이 질량 M짜리 수레를 준비한 다음에 얘는 EF의 힘으로 당깁니다. 더 큰 힘으로 당기는 뜻이야. 2배만큼 큰 힘으로. 문제! 두 수레 중에서 누가 속도 변화가 클까요? 당연히 B죠. 속도의 변화를 우리 뭐라고 한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 가속도라고 불러주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큰 게 가속도가 큰 거잖아요. 가속도가 큰 게 누굽니까? 그러면 얘입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식이 나오는 거야.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하네. 힘을 많이 줄수록 가속도가 크게 나오겠네. 이해돼요? 속도 증가량이 크겠네. 세 번째는 C라는 수레를 준비하는데 얘는 수레를 2개를 얹어놔요. M짜리 2마리를 얹어. 전체 2M이 되겠죠. 2M짜리. 그걸 가지고 EF라는 힘으로 당깁니다. B하고 C만 비교할게.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더 속도가 훅 빨리 날 것 같아? B입니다. C는 좀 느리니까 묵직하니까 속도가 빨리빨리 안 증가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야. 쌤이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오른쪽에 쌤이 자전거를 갖다 놓고 있고요. 왼쪽에 승용차를 갖다 놓고 같은 힘으로 확 밀어. 자전거는 막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막 1km 날아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상상을 했죠? 자동차는 기껏해야 100m 갈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m. 헐큰가요? 아무튼 이 차이야. 둘이 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왜 얘는 멀리 확 날아가고 얘는 찔끔 가냐는 거지. 바로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따라해봐. 왼손으로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속도는 많이 안 나는 거야. 맞나요? 속도 변화가 작은 거죠. 무슨 관계?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B하고 C를 비교하면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뭐에는 반비례한다?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즉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반비례라는 기호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해. n분의 f라는 공식이 나온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익숙하게 만들려고 이걸 f에 대해 정리해서 유포를 하는 거야. f는 ma라는 공식으로 많이 유포가 되어 있죠. f는 ma. 힘을 구하는 공식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공식도 자세하게 볼게요. F는 MA가 뭐냐면,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온다. 맞아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할 건데, 이따가 다시 볼 건데, 맨날 이런 거. 힘. 자, 힘은 무게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론이야. 힘과 무게는 동일한 개념이야. 언뜻 봐서 동일해 보이나요? 아닌 것 같죠? 그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단위가 같아요. 단위가 뉴턴으로 같습니다. 힘의 단위도 몇 뉴턴, 무게도 몇 뉴턴, 뉴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똑같다는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효과가 같습니다. 힘의 효과나 무게의 효과가 같아요. 상상해봐. 쌤이 힘을 줘서 분필을 부실 수 있나요? 아작이 나겠죠? 나와. 힘을 주면 부서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이제 이거를 바닥에 놓고 절대 힘 안 줄 거야. 바닥에 놓고 그냥 내가 올라갈 거야. 부서지나요? 아작이 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가해도 얘가 부서지고요. 무게로 눌러도 부서지고. 그래서 힘과 무게는 동일한 개념이다 라는 거야. 효과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에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면 같은 물리량입니다. 지금 정체성이 혼란의 경우는 지금도 보이는데 힘과 무게는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볼게. 이게 힘이라고 읽잖아. 근데 다른 말로 무게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혼란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쌤이 1학년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쌤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쌤 몸무게 588 뉴턴입니다.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무게로 대답해 주는 거야. 그게 이과충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린 이과잖아. 그죠? 무게를 만드는 방법은요. 질량에다가 뭘 곱해라? 쌤 질량이 60kg이라고 가정한 거야.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다.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중력 가속도 얼마죠? 9.8 m/s 곱해봐. 정확히 588N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질량도 무게로 환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몸무게 얼마야? 있어봐. 400. 나 600. 뭐라는 거야? 미쳤어. 진짜. 너 무게 물어봤잖아. 무게 물어봤으니까 무게로 대답해 준 거야. 넌 문과니? 난 이과거든. 이러면 되지. 그죠? 그게 됩니까? 이과충의 본연의 자세.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 다시 물어봐. 너의 질량이 얼마니? 그래서 질량을 물어봐야 60kg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무게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게 이제 F는 MA라는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1kg짜리 물체를 지구에서 무게로 환산하면 9.8N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1kg짜리 물체는 지구에서 무게로 환산하면 9.8N이 나온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구했던 거지. 맞나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F는 MA, 또 알고 보니까 A는 M분의 F로부터 파생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다 뉴턴 아저씨의 소행이었다는 거예요. 수작이라고 할 뻔했어. 뉴턴 아저씨가 시작한 일이야, 다. 몸무게가 얼마니? 588. 이거 다 뉴턴 아저씨 때문에 친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뉴턴 아저씨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해준 게 첫 번째 가속도 법칙에 대한 공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식에 대한 소개. 자, 공식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어떤 예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예제 문제 풀이는 책에 나온 예를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3쪽에 나와 있는 예들을 좀 해줄 겁니다. 먼저 볼게요. 나가. 먼저 30쪽에 나와 있는 예를 좀 볼게요. 30쪽에 막 쭉 건너뛰었어 우리 지금. 예제 문제 이겁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 3kg짜리 물체 A와 질량 2kg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A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10N로 딱 민대요. 구하라는 게 뭡니까? 구하라는 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가속도. 자, 봐봐. 물리에서는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가속도 공식이 툭 떠올라요. 가속도? 내가 아는 가속도는 M분의 F를 방금 배웠는데 이거로 풀면 됩니다. 근데 A, B의 가속도를 둘 다 구하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 A, B가 붙어있죠. 붙어있으면 내가 A를 밀면 B도 같이 밀리죠. A의 속도가 증가하면 B의 속도도 같이 증가하죠. A, B는 같이 움직입니다. A, B가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속도의 증가량도 같다는 뜻이야. 즉 A와 B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A, B 가속도는 똑같아요. A와 B의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둘을 묶어서 하나의 물체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물체화시켜 물체계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물체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물체를 10N으로 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식에다가 저 물체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나의 물체니까 몇 킬로그램? 5kg짜리 물체인 거야. 5kg짜리 물체한테 얼마의 힘을 주고 있는 거야? 10N의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가속도 얼마야? 2m/s 제곱입니다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1번 답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웃긴 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래요. 알짜 힘은 또 뭐냐? 봐봐. 지금 A, B라는 물체가 붙어있을 때 얼마의 힘을 내가 주고 있죠? 10N의 힘을 주고 있죠. 근데 그 10N이 A한테는 몇 뉴턴 사용되고 B한테는 몇 뉴턴 사용되는지 구해봐 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해. A한테 알짜적으로 작용하는 진짜 힘이 얼마야? B한테는 알짜적으로 얼마 힘이 가해져? 이 뜻입니다. 약간 모호하죠? 10N이 도대체 어떻게 분배되는 거지? 그때 이용하는 게 F는 MA예요. F가 아까 뭐였어요? 힘이었잖아. 힘을 구하래. 힘 구할게. 끝. 힘 MA로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를 방금 구한 거야. 둘 다 2잖아. 그래서 A, 너 알짜 힘이 얼마야? F는 MA로 구하면 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내 질량이 3이거든. 근데 가속도가 2라고 구했으니까 나는 6N의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야 라고 써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 B한테 몇 뉴턴이 가해지겠어? 4뉴턴 가해지겠죠? 확인해 볼까요? 너는 알짜 힘이 얼마야? 아, 당연히 나는 알짜 힘이 나는 2kg짜리니까 가속도 2니까 4뉴턴이야 라고 쓴다는 거죠. 자, 알짜 힘이란 내가 가한 총 힘을 각각 분배해준 각각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검산하는 방법은요? 모든 알짜 힘의 합은 얼마와 같아야 돼? 내가 처음 가한 힘의 양과 같아야죠. 이게 달라지면 잘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 각각 A는 6뉴턴이고요. B는 4뉴턴이에요. 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 맞죠? 답이 다 맞습니다. 자, 생각해봐. 그러면은 B는 지금 A를 밀었잖아. A를 밀었는데 B는 도대체 어떻게 이 알짜 힘이 생겨난 거야? A가 B를 밀어준 겁니다. A 입장에서 자기를 10으로 빵 밀었잖아. 그 중에서 일부 4뉴턴을 쟤한테 넘겨준 거지. 이해됩니까? 그 넘겨주는 관계까지 배우려면 이제 우리 여기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을 배워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어떤 스텝 1단계로 먼저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봐봐.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지. 가속도를 구해야 F는 MA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고, 가속도를 다 구한 다음에는 더 이상 물체를 묶을 필요가 없어, 그치? 묶었던 걸 푼 다음에 각각 A 따로, B 따로 알짜 힘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지 33쪽. 핵심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핵심을 먼저 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자, 이번엔 물체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줄로 연결되어 있네요.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B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죠. 중요한 건 A, B가 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가 B를 잡고 당기더라도 둘은 속도가 같이 증가해요. 맞나요? 속도가 같이 증가해요. 같이 움직입니다. 맞나요?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지? 가속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함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뭘 먼저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는 M분의 F로 구하니까 M에다 뭐 집어넣어? 5! F에다 뭐 집어넣어? 1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가속도 얼마다? 3m/s 제곱인 걸 먼저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을 보는 건데, 내가 15N을 가했는데 15N이 A한테는 알짜임 얼마, B한테는 알짜임 얼마를 딱 각각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뭐로? F는 MA로. 자, 그럼 F, 너는 알짜임이 얼마야? 질량은 2인데, 가속도 얼마야? 방금 구했죠? 3이라고. 그래서 얘는 나는 6N의 알짜 힘이 가해지고 있어. 그럼 B는 보나마나 몇 뉴턴이야? 9N의 힘이 가해지고 있겠네요. 확인해볼까요? 너는 알짜 힘이 얼마야? 나는 3kg인데 가속도 3이니까 맞아 9N 맞아. 합치면 15N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요거를 먼저 구해내야 이따가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번째로 스텝 2로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해내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스텝 3 마지막 문제로 뭘 물어보냐면요. 이 저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 즉 텐션이 얼마냐 이걸 물어. 텐션. 저 줄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를 물어봅니다. 줄에는 얼마 힘이 걸리니 물어본다고. 아주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잠깐 봐봐. 나는 B를 잡고 당기고 있죠. 근데 A가 왜 알짜 힘이 6이나 생겼지? 줄이, 가운데 이 줄이 6으로 당겨진 거야. 이해돼요? 이 줄이 얘가 15로 당길 때 이 중에서 6N의 힘이 여기에 작용돼서 얘를 당겨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6N의 알짜 힘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답은 6N이라서 텐션이 얼마니? 줄에 걸리는 힘이 얼마니?
6N이요가 답이에요. 답 6N이야. 어떻게 알았어? A의 알짜임이 6N이잖아요. 끝. 이해됩니까? A가 왜 알짜임이 생겼지? 줄이 당겨주니까 생긴 거니까 줄에 걸리는 힘이 6N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을 조금 맛배기로 보여줄게요. 작용 반작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하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하자. 쌤이 칠판을 밀 거야. 잘 봐. 칠판을 빡 밀면 복도가 나오겠죠. 부서져가지고. 복도가 나오고 좀 더 밀면 옆에 상담실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보세요. 밉니다. 기대하지 말고. 어이! 내가 칠판을 밀었잖아. 나 왜 여기 와 있어? 이상하죠? 다시. 내가 칠판을 밀었는데 이거 봐라. 시비 걸죠 나한테? 칠판도 나를 민 거예요. 봐봐. 칠판이 살아있나요? 아니잖아. 어떻게 칠판이 나를 밀 수 있지? 내가 칠판을 밀었으니까.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도 나를 그대로 밉니다. 자, 잘 들어. 힘의 특징. 힘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항상 양방향으로 힘이 발생돼요. 내가 칠판을 미는 힘으로 밀면 칠판도 그 즉시 나를 밉니다. 이해돼요? 양방향이니까 내가 칠판을 이 방향으로 밀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를 민다는 거예요. 그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해됩니까? 신기하게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완벽하게 크기가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쌤이 칠판을 완전 세게 밀면 구멍이 나겠죠? 내가 더 세게 밀립니다. 아니요? 맞죠? 내가 칠판을 세게 밀면 칠판은 나를 엄청 세게 밀어요. 왜? 힘이 세게 발생하면 제가 나를 반대로 미는 힘도 완전 세게 발생되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의 특징이야. 그럼 생각해봐. A 입장에서 자기를 줄이 자기를 6N으로 당겨. 그럼 A는 가만히 있을까? 당기면 나도 당겨요. 맞아?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줄에는 이쪽 방향 6N이 발생이 되면 얘도 얘를 이쪽 방향으로 6N으로 당기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오른쪽에선 10으로 당기는데 왼쪽으로는 6으로 당겨. 그래서 나는 알짜적으로 얼마의 힘만 남게 돼? 9N의 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쟤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난 알짜임이 9야. 봐봐. 얘는 10으로 당기는데 저 자식이 나를 6으로 당겨. 그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알짜임이 9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B의 입장에서 B는 A 입장에서는 자기를 당기는 힘이 줄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줄이 자기를 당기는 힘만큼이 그대로 그냥 알짜 힘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기를 양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니까. B는 양쪽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합성 힘이 알짜 힘이라면 A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지니까 걔가 알짜 힘이에요. 이렇게 알짜 힘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도 장력이 얼마냐? 6N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장력 6N이야 라고 써 있는 게 요 줄에 걸리는 요 힘을 물어보는 거야. 양쪽으로 작용하니까 0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 줄에 6N이 왔다 갔다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6N이 양쪽 방향으로 걸려있어. 이걸 장력 6N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텐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녀석입니다. 점점 우리 풀어야 될 문제가 슬슬 보이죠? 봐봐. 쫄지 마. 미리 쫄지 마. 왜 쫄아? A하고 B가 도르래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조건 첫 번째 스텝 뭐 먼저 구해라?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가속도. 자, 첫 번째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자. 자, 스텝 1. AB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요. 자, 그 가속도는 봐봐. A하고 B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 오른쪽 밑으로 떨어질 것 같죠? 자, 문제에서 항상 주는 조건. 잘 들어!
여기 면의 마찰력이 0이라고 줍니다. 여기는 마찰이 전혀 없어. 완전 미끄러. 완전 미끄러. 완전 미끄러우니까 당연히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오른쪽 밑으로 쭉 흘러내릴 겁니다. 흘러내릴 때 A, B가 지금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흘러내린 속도가 어떨까? 같겠죠? A, B가 쭉 내려오는 속도나 A가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는 어때? 속도 증가량이 같을 거 아니야. 즉, 가속도는 또 같아요. A, B 가속도 같을 때 어떻게 해라? 묶어라. 묶어서 함께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어. 힘을 줬었는데 힘을 안 줬죠. 얼마의 힘으로 당기는지 안 줬죠. 사실 우리는 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얘를 움직이는 힘은 누가 있을까? 중력이에요. 자, 이때 중력은 아까 지구에서 쌤의 중력이 얼마라고요? 588. 왜? 60kg은 중력 환산하면 588이니까. 얘는 질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여기 1kg, 4kg. 질량 나와 있으니까 중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책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얼마라고 줬냐면 계산하기 쉽게끔 야, 이거 10m/s 제곱이라고 하자. 땡큐죠. 9.8 안에 10으로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A도 중력이 작용하고 B도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네, 잘 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정말 중요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맞죠? B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먼저 어디에 작용한다? 이 바닥에 먼저 탁 작용을 해요. 바닥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잘 들어.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발생하면 바닥도 A를 떠받치는 힘이 발생이 되어서 힘이 상쇄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관계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중력은 상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A, B 물체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은 누구의 중력이야? B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상관이 사실 없어요. 이 녀석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무게니까. 힘이잖아. 보여? 얘를 잡아당긴 힘이 얼마입니까? MA 아니야? 1 곱하기 10이잖아. 그래서 10뉴턴이라고. 얘를 10뉴턴의 힘으로 밑으로 당긴단 말이야. 다시 A, B 물체가 묶여서 있는데 저 물체를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힘은 얼마다? 10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 질량에다 뭘 집어넣어? 5kg을 집어넣어야 돼. 그치? 5kg짜리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10뉴턴의 힘으로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0뉴턴의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얼마다? 2m/s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묶었던 거 푼 다음에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어요. 10뉴턴은 A, B를 전체 당기는 힘이었죠. 자, 알짜 힘 구해볼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이제 기호로 FA라고 쓸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당연히 공식은 A의 질량하고 A에 작용하는 가속도겠죠. MA 곱하기 AA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기호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기호입니다. A의 알짜 힘을 구하려면 당연히 A의 질량과 A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A의 질량은 4죠. 가속도는 얼마야? 방금 구했잖아. 2잖아. 8뉴턴입니다. 얘를 잡아당기는 알짜 힘이 얼마다? 8뉴턴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보나마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2뉴턴밖에 안 돼. 좀 억울하지 않냐? 나 때문에 발생된 힘인데 난 알짜 힘 2밖에 안 가져가고 저 자식이 8 가져가잖아. 그죠? 억울함이 있습니다. 2인지 확인해보자. 너 알짜 힘 얼마야? FB
내 R'은 내 질량이 1이니까 가속도가 2니까 2N 맞아요. 이 R'임 2N입니다. 그 작용 반작용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보세요. 자, 10N의 전체 힘이 여기 8N과 2N으로 나눠졌으니까 완벽하게 딱 잘 나눠졌죠? 그러면 이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인 거야? 8N이죠? 즉 텐션. 이 줄에 걸리는 힘이 8N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줄이 8N으로 당기니까 얘가 8N의 R'임 받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 줄에 걸리는 거지. 다시 B가 A를 당기는 힘이 8N으로 줄에 걸리죠. 그럼 B가 가만히 있나요? B도 A를 당길 거 아닙니까?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줄에는 이쪽 방향으로 8N이 당겨진다면 얘가 반대 이쪽 방향으로 또 8N이 당겨지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8N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A 때문에 생긴 거지. 그죠?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잘 봐. B의 입장에서 저 줄이 나를 위로 8N으로 당겨. 그죠? 근데 아래로 중력이 자기를 몇 N으로 당겨? 10N으로 당겨. 그래서 나의 R'은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2N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R'임 2N 확인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 분석하는 거. 자, 선생님 방금 했던 요것들, 요 순서를 따라줘야지만 정확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텐션 변화 완화 그냥 8N인 거 구해냈습니다.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이게 우리가 정신 상태가 현재 아직 몽롱하기 전이니까 할만했던 거야. 딱 요 고비. 자, 오늘 30분 넘었냐? 35분 지나가네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해질 무렵에 이걸 설명 시작했다. 다음 시간에 몰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좀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 먼저 얘기할 거는 바로 힘입니다.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힘. 1번이죠? 이제 1번 들어갔어요. 1번. 자, 밑줄 쫙.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힘의 효과입니다. 힘을 가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해요. 쌤이 아까 분필 위에 분필을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했죠. 부지직. 그죠? 무게를 가해도 부지직 부서졌죠.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쌤이 분필이나 이걸 가지고 여기다 힘을 딱 가하면 움직이죠. 봤어요? 못 빨라서 몰랐죠? 엄청 빨랐어 지금. 못 빨라서 몰랐는데 다시 던져볼게. 힘이 좀 빨라. 그래서 얘한테 힘을 가하면 물체가 엄청 빨리 움직이죠. 맞나요? 그래서 정지 상태였던 녀석한테 힘을 빵 가하면 운동을 하죠. 이걸 운동 상태가 바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을 가하면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운동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하던 물체한테 힘을 빡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죠. 이것도 운동 상태를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힘의 효과라고 해요. 힘의 효과. 써놓을까요? 이것도? 힘의 효과. 이 둘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것을 변화시키는 걸 힘의 효과라고. 힘의 효과다. 힘을 가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힘은 항상 효과가 나타나야 해요. 힘의 단위로 뭘 사용한다? 뉴턴 사용하죠. 근데 아까 무게도 힘이래요. 물이 무게를 구할 때 질량에다가 뭐 곱했어요? 중력 가속도를 곱했죠. 이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뭐랑 같다? 뉴턴과 똑같은 거야. 오케이? 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라며? 근데 이게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법으로 F라고도 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F라는 기호로 표현해서 그래서 킬로그램 힘, 킬로그램에다가 F를 곱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킬로그램 힘이라는 게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야! 라는 뜻을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을 F라고 바꿔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짜 힘이 뭐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간단한 건데, 봐봐. 첫 번째, 어떤 물체한테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동시에 가하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둘을 더한 힘만큼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체 합성된 힘, 요것이 바로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힘이 2N이고 두 번째 힘을 3N이라고 한다면 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5N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F1을 이만큼 가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F2를 가하고 있네. 설정해 볼게요. F1이 5N이고 F2가 2N이라고 한다면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3N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 5N, 왼쪽 2N이 가해지면 알짜 힘은 3N이죠. 어느 방향으로? 큰 힘 방향으로. 큰 힘 방향으로 3N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야. 저기 나있죠? 알짜 힘 방향. 무슨 힘 방향? 큰 힘의 방향으로 알짜 힘이 발생된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면 셋을 다 합치면 됩니다. 그죠? 셋을 다 합쳐서 풀어주면 됩니다. F1이 5N이라고 치고 F2가 뭐 2N이라고 치고요. F3가 1N이라고 친다면 알짜 힘 얼마야? 4N 되겠죠. 오른쪽 6N, 왼쪽 2N이니까 알짜 힘은 4N이 되겠네요. 세 힘을 합칠 때는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예제 문제. 오른쪽 6N, 왼쪽 3N이래. 알짜 힘 얼마야? 오른쪽 3N이죠. 답입니다. 3N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엄청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힘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나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힘이란 녀석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쌤이 어마어마한 힘이 보이나요? 고개 너무 심하게 흔드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끔 뭐를 도입한 거야? 화살표를 도입한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를 도입해서, 이렇게. 힘은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세냐,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자, 아까 짧은 건 1N, 좀 긴 건 2N, 엄청 긴 건 5N 쌤이 설정했던 게 이 길이에 비례해서 설정했던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죠.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힘의 시작점. 여기다 힘을 작용했다. 이 힘의 시작점을 작용점이라고 불러줍니다. 힘은 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져요. 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보여줄게요. 오늘 희생양. 자, 이거 보이죠? 얘한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은 힘을 줄 거예요. 힘이 작아, 힘의 크기가 작아. 되겠죠? 두 번째, 힘의 크기가 커. 첫 번째,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가 커. 다르죠? 효과가 다르죠? 확인됐죠? 아!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힘의 효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했나요? 확인했나요? 앞으로 올까? 두 번째, 힘의 방향입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줄 건데 방향을 다르게 줄 거야. 시작. 하나, 1N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이로 넘어지죠? 방향을 달리해서 반대로 때문에. 이로 넘어지죠? 효과 다르네요. 힘의 방향이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지는 거 확인했죠? 세 번째, 힘의 작용점이 달라져도 효과가 달라질까? 어떻게? 확인시켜줘. 잠 깨는 측면을. 봐봐. 힘의 작용점이란 얘를 위를 밀었을 때, 작용점 위죠? 아래를 밀었을 때,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밀더라도 둘이 넘어지는 방향이 달라져. 확인할까? 같은 크기의 힘으로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져. 근데 같은 크기의 힘으로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보여? 분명히 같은 방향, 같은 크기죠? 하지만 어디를 찔러내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효과가 달라진 거 보여요?
작용점도 힘의 효과를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어느 작용점이야? 등이란 작용점을 지금 받았어요. 작용점도 역시 힘의 효과가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체크.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라고 한다. 힘을 표현하는 세 가지 요소가 크기, 방향, 작용점 세 가지가 힘의 3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은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서 패스할 거예요. 2번 우리 기억나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이 빨라진다.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진다. 수직으로 가면 운동 방향만 변한다. 비스듬하게 가면 운동 방향과 속력 모두 변한다. 이런 얘기 썼던 거 2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 미리 설명했던 부분이야. 자, 이제 힘의 평형 얘기를 해볼게요. 평형 봐봐. 어떤 물체한테 F2라는 힘이 오른쪽, F1이라는 힘이 왼쪽, 동일한 크기의 힘을 동시에 딱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이때 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힘의 평형. 만약에 한쪽 힘이라도 조금 크면요, 글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둘이 힘의 크기가 똑같을 경우에는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평형이 있다는 건. 두 번째, 방향이 반대고 이번에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두 개의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당연히 얘도 움직이지 않겠죠. 얘도 힘의 평형 관계인 거야. 근데 힘의 평형 관계를 만족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잘 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두 힘의 크기 어때야 돼? 세 가지 요소야. 두 힘의 크기 같아야 돼. 그지? 두 힘의 방향은요? 완전 반대여야 돼. 세 번째, 작용점은요? 작용점이 있는 위치가 둘이 동일해야 됩니다. 맞아요? 작용점을 여기 두 힘의 작용점의 위치가 같아야 돼. 이 두 힘의 작용점을 연결하는 선을 작용선이라고 해요. 작용선. 작용선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작용선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두 힘의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 방향 어때요? 반대지. 하지만 작용선이 달라. 이렇게 힘 가하면 이 물체 어떻게 될까? 돌아요. 돌잖아. 돌겠네? 그죠? 돌 거 아니야. 도는 순간 평형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죠? 언제 멈춰요? 돌아서 삼각형 모양이 돼서 이 두 힘이 나란하게 위치했을 때 멈추죠. 맞아요? 팅 땡기면 실험할 수가 없네. 팅 땡기면 그죠? 이제 팅 땡기면 이 상태로 멈출 거 아니에요. 돌아서 띵 이렇게 멈출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두 작용선이 같아졌을 때 드디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여요? 앞에 이거 보여? 역시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작용선이 달라도 평형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형 조건 세 가지. 다시 말할까? 평형 조건. 힘의 크기 같아야 되고요. 방향이 정반대해야 되고 동일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오케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평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좋아요. 오늘 핵심적인 거 먼저 해서 조금 피로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